올해가 이제 주춤했던 시기인데 내년부터 이제 증가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훨씬 더 포텐셜이 터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PER, PBR로 봐서도 너무 저평가고 매출 성장하고 있고 마진율 올라가고 있고 지금 외인들이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빌빌기고 있죠. 근데 매출 늘어나고 마진율 늘어나고 저평가다. 이건 뭐 안 살 이유가 없죠. 외인들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돈이 서서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재무 차트 그리고 이제 사업 구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추후에는 개별 종목들을 자세하게 좀 분석하는 영상들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좀 틀을 잡아주는 영상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종목들을 파고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이제 인생 주식 개별 분석 영상을 통해서는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섹터 좀 전반적으로 흐른다는 거 정도, 그리고 저의 이제 우선순위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텔레그램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도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면 뭐 비밀번호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밤에 있었던 좀 굵직한 이슈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2기 정권 들어서면서 2기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정말 연일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좀 타격을 줬던 그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장관에 기후위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셰일가스 기업 CEO를 에너지 장관에 이제 앉혔습니다. 딱 이제 콕 집어서 지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자기 기업 상장하면서 신나가지고 망치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이 지금 했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후위기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트럼프 정권 되면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죠.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전기차니 배터리니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트럼프랑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워낙에 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좀 비껴갈 것이다. 그러면서 전기차나 배터리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자율주행 쪽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2020년도에 자동차 이제 랠리가 나올 때는 2차 전지나 배터리 중심의 그런 이제 자동차 랠리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 랠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과거에 정말 실제로 그 사업이 크게 커지지도 않았고 테마로만 존재했을 때 당시에도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 모멘텀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꼭 자율주행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브리드나 ESS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전기차도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과 결국은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테슬라 자율주행 그 택시죠. 로보택시, 사이버캡, 이제 그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 시장 자체에도 굉장히 파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트럼프 에너지 장관의 석유 재벌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뭐 친환경 정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뭐 사실 트럼프가 원래부터도 이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 뭐 사기라는 정말 딕션 센 단어들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된 투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어려울 것이다. 빨리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을 잠깐 보자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이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 국가들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 주춤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아래로 깨지면서 1,390원대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잠깐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대두되고 공급 충격이 이제 오면서 유가가 잠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공급 충격은 어떻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인 한계.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이거는 저는 의도적으로 밀어올리기 위해서 좀 이런 액션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급 문제도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근데 어찌됐건 하단에서 이렇다 할 만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정도의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유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 수요는 감소됐다라는 거, 수요는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거는 역시 뭐 구리랑 같이 봐야 되겠지만 구리 가격도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빠졌죠.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미국만 좋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긴축을 할 때나 나오던 일인데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긴축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긴축 스탠스를 살짝 취하니까 이렇게 강달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거 기준금리 인하 좀 성급하게 할 게 아닌 것 같다. 천천히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하를 한번 시작하면 뒤집지는 않아요. 천천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보건 장관 이제 미국 어제 제가 이슈 말씀드린 거 통해서 미국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 있죠? 그것도 이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생명공학 이거 보여드렸었죠?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고 뭐 추가로 더 떨어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꾸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트럼프와 그 휘하에 머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동맹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 사실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전통 에너지를 좀 강조하고 친환경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그리고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정부가 자꾸 만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친환경을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친환경을 좋아한다기보다 이 친환경이 사업성이 없는데도 자꾸 정부가 입맛대로 그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비판한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기업가기도 하고 이 공화당이라고 하면 또 보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도 몇 가지를 보자면 민주당 파란색 쪽은 어때요? 좀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빨간 쪽, 이쪽은 어떻죠? 보수 쪽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기업 친화적이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고 기업가고 기업 친화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자유 경쟁을 맡겨야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액션 하는 거 보면 뭐 작은 정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찌 됐건 시장 친화적으로 좀 가려고 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입맛대로 그런 보조금을 줘가면서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폐지하는 거지 글쎄요 뭐 환경사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나라 곳간에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 써가면서 이제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어찌됐건 그런 과정 안에서 일단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 아마 보조금 이런 것들은 싹 다 폐지할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쟁을 격화시킬 겁니다. 자유경쟁. 그래서 제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걸 말씀드리면서 약가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 바이든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약가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낮추는 그런 거를 힘썼는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그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걸 좀 유도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가를 인하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점쳐지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이제 본업으로 CDMO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정권 하에서 생물보안법 수혜까지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초보자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는 게 무난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가는 거는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전 세계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산업의
한도가 뭐냐?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랑 배터리.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자율주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또 굵직한 게 하나 더 있죠? 뭐죠? 테슬라 말고 이제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자, 이 스페이스X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게 우주항공 쪽이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일론 머스크 말고 트럼프가 강조하고 거기서 수혜를 볼 것이다 얘기했던 게 우리가 왜 다른 국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냐?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가게 되고 각국의 방위비가 모두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위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 산업이 호황을 이룩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랑 정말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 트럼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란 말이에요. 이 조선이라는 것도 사실상 무슨 키워드로 가는 거냐면은 군함이라는 키워드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요청을 했죠. help me 요청을 했고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다 보니 조선 관련된 HD 현대그룹주가 원래는 대장인데 한화그룹주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 헬프 쳤는데 왜 HD 현대가 못 가고 한화가 가냐? 한화가 방산 쪽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조선, 뭐 군함이라든지 다른 방산 기업들 한화그룹 하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HD 현대그룹주보다도 훨씬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는 키워드, 조선이라는 키워드가 좀 있을 수 있겠고, 뭐 생물보안법은 당연히 이제 가겠죠.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이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누가 됐어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섹터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항공이다 보니까 이 우주항공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로 인해서 산업이 커지기 시작한 방산이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미국 우주 산업을 평정하겠다 독점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 계속해서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초반에 그 산업 육성할 때는 특정 기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니 현대니 포스코니 그러니까 대기업들 SK도 그렇고 집중해서 육성시켰잖아요.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얘기도 나왔고 정부와 기업 간의 뭐 정경유착이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초반에 국가가 성장하려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기업들을 몇 개 딱 집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얘네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나라를 살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워낙에 잘 나가기도 했죠.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가자지만 사실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 키워가지고 이 산업을 엄청난 패러다임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 이제 니네 알아서 이제 다 잘 평등하게 해서 잘 해봐 이렇게 해서는 속도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누구 입속도 따져줘야 되고 저기 입속 따져줘야 되고 이 공평을 따지시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속도가 이제 제한되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그런 걸 이제 따지지 않기 시작했죠. 딱 찝어가지고 산업 육성하겠다. 그걸 대표적으로 할 기업 그 오너 누가 할래?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그냥 찝은 거죠. 네가 알아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한번 다 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우주항공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시 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얘네가 이제 제트기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제가 한국항공우주 제가 이제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찍기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0월 말에가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서 이때쯤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고는 이건 이제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방산 쪽에서.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게 많은데 사실 현대로템도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4만원 언저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늦었다고 본 거예요. 원래 대장은 한국항공우주고 그 다음 LIG 넥스원인데 3등으로 현대로템을 볼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얘마저도 날라갔다. 그럼 그 다음으로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항공우주예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발 이슈 나오면서 이제 하나 오션 급등하면서 하나 시스템도 무섭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 시스템도 전 늦었다고 봐요. 뭐 이제 와서 들어간다? 이미 슈팅 나와버려가지고 이건 늦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올랐다가 지금 조정 주고 있는 게 이거 뭐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에서 지금 유일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남아있는 종목이 저는 한국항공우주 정도 아닌가, 이 정도 조정 나오는 시점에서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결국 우주항공 쪽은 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스페이스X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여전히 주목해서 보시긴 하는 게 좋겠다. 한국항공우주를 그 중에서도 요거를 괜찮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또 전통에너지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전통에너지 원전이죠. 원전 요즘에 BHI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얘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픽으로 꼽았던 건 뭐였죠? 두산에너빌리티. 변하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원픽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BHI가 정말 무섭게 날아가고 있기도 하고 오늘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이전에는 뭐 G2파워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띄었죠. 저는 이제 역시 지표 종목 역할을 할 만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물대 뚫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 바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사업입니다. 자동차 사업이 제가 이 불경기에 투자해서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 수혜를 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경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미국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불경기 상황 하에서 제가 피터 린치를 빗대서 어려울 때,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려울 때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무너지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그렇게 무너진 기업들의 사업 비중을 장악해 나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우수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기업, 불황에 생존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존한 기업들은 하락장이나 불황 속에서 점유율 확장을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승장이 됐을 때 혹은 호황기가 왔을 때, 경기가 살아날 때 그 점유율을 토대로 해서 엄청난 매출 상승을 끌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무너진 기업들의 일감까지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냐? 현대차 그룹이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매출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리슈어링, 우리가 리슈어링이라고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자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되돌리는 정책을 이제 리슈어링 정책이라고 하는데, 리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니어 근처에 있는 데다가 공장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이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게 단가가 싸니까 멕시코에다 생산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돼. 트럼프가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다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보조금 지급 IRA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폐지하겠다 막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전기차 기업들 미국에서도 막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제 언급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차는 그다지 타격이 없어요. 뭐 얘는 10%밖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기차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아니면 내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순수 전기차 자체가 별로 없고, 심지어 그거도 개인 소비자들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업용 전기차 그런 쪽에만 또 나가고 있는 거라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는 제가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평가를 여러분들께 내려드렸었어요. 물론 여기서 저항받고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왜냐면 여전히 뭐예요? 불경기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22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가 이제 좀 안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현대차는 완성차잖아요. 이거 말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자율주행을 보자. 그러니까 신사업을 보더라도 대기업 그룹 안에서 대장주, 그 업황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우량 대장주에서 전개하는 계열사를 보는 게 안전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현대오토에버예요. 근데 이제 현대 오토앱은 지금 차트가 별로 안 좋죠.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뭐 이럴 때였나 뭐 하여튼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쯤 어딘가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더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 안 좋아지면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외인이나 기관들, 오늘도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네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근데 뭐 추세를 돌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월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매물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사실상 차트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저항 맞았던 자리 오랫동안 돌파하고 지지받고 재반등, 그리고 무너졌지만 요 매물대 지지해주고 있죠. 대략 13만 얼마 가격대.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라인을 구축하면서 가지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 전망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5.92%에서 6.17, 6.32, 6.53으로 증가 전망입니다. 그리고 4%대에 해당되던 순이익률도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은 5.13%까지 이 마진율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매출도 늘어나니 당연히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부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대차에 들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유리한 점이 있느냐,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사업에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테슬라가 엄청나게 이제 전기차를 전 세계적으로 뿌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이라는 지형을 따져봤을 때 자율주행 완성도가 높은 건 어딜까요? 테슬라일까요? 현대차일까요? 아마 자율주행이라는 규제가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속도 빠르게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장악력이 높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독삼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벤츠나 BMW, 아우디 옛날에 어땠어요? 현대차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내비로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해외 수입차들은 어떻죠?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 내비로 다 쓰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내비 그까짓 거 안 쓰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다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에서 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안 쓸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의 이제 특화를 누려봤을 때는 아마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한국에 진출할 때는 테슬라가 만약에 한국에 진출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팔 때 그때는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를 쓸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왜냐면 호환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아이폰만 해도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폰 쓰려고 하면 뭐 안 돼, 뭐 안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편해. 뭐 아이폰이 기능이 좋고 제품이 좋고 감성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 쓰기 편한 건 뭐예요? 삼성이에요. 노트북도 맥북 한번 써보시는 분들 아시죠? 맥북 얼마나 불편해. 일일이 다 깔아야 되고. 한국은 그냥 다 되는데 연동.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특화, 국가 특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테슬라가 판매를 하도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에버 거 쓸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물론 아직 거기까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저는 거기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가 뭐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는 이제 부품사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1차 벤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역시 늘어나고 있고 올해가 이제 주춤했던 시기인데 내년부터 이제 증가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은 줄었지만 올해 오히려 굉장히 많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기도 했고 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훨씬 더 포텐셜이 터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마진율도 원래 영업이익률 3%대 그리고 순이익률은 4, 5%대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 가까이 되고 6% 중반대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기대돼요. 영업이익률은 내후년에 5% 중반대까지 기대되고요. 순이익률은 7% 근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심지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PER도 6배, 내후년엔 5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기대돼요. PBR도 0.5배, 0.4배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실 PER, PBR로 봐서도 너무 저평가고 매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진율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외인들이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는데 지금 주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빌빌기고 있죠. 근데 매출 늘어나고 마진율 늘어나고 저평가다. 이건 뭐 안 살 이유가 없죠. 외인들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거진 탑픽 가까이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 결국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뭐 해운물류가 섞여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좋게 봅니다. 이제 재작년에 27조 가까이 매출이 났었는데 25조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8조로 올해부터 회복 전망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 전망이에요. 27년도까지도.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 역시도 이제 2조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요. 이제 1조를 넘어서는 순이익 캐파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26년도 되면 1조 6천억대 당기순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진율 역시도 6% 초반에서 거의 7%까지 영업이익률 증가 전망이고 4% 초반에서 5%까지 순이익률이 증가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PER은 6.89배, 내후년에 5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은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는 너무 저평가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있어서 지금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이나 이제 임원진 쪽이나 그룹 차원에서도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특히 뭐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좀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주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딱 삼각 수렴하면서 12만 5천 원 가격대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그대로 급등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보면은 현대오토에버, 뭐 1차 벤더 부품사 보면은 현대모비스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거 다른 데다가 팔 때 물류 그리고 해운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유통 판매업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HMM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해운 쪽으로 해서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더 잠깐 옆길로 세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HMM 같은 경우에 저는 한번 움직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때요? 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봉상 지금 120선 돌파 못하고 있죠. 이 회색선이 120선이거든요. 계속 저항 맞고 있어요. 저는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뭐 추세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점은 나름 올리면서 이렇게 수렴했거든요. 조만간 돌파할 것 같아요. 이때도 거래량 한번 터뜨렸었고 그래가지고 돌파하면 이제 해운주도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전반적으로 물류가 막혔고 그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류가 많이 막혔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공급 쇼크가 아닌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 물류, 유통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차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HMM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또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저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까지 보기에는 오히려 저는 HMM보다 대한항공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매물대도 뚫었고 이거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항공이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또 신고가 썼네.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돌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대한항공이 지금도 굉장히 바닥이라서 저는 오히려 HMM도 좋지만 지금은 타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한항공이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더 좋아 보입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위 또 이제 여행 수요라든지 근처로 가는 이런 수요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제 불황 딛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항공사잖아요. 항공사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 원유거든요. 기름값이 사업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게 수익성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유가 어때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원유. 유가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속된 말로 쳐박아 버려가지고 이게 뭐 수요가 없으니까 경기 침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싸지면 항공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호경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에서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자리라 대한항공 저는 HMM도 물론 좋지만 대한항공이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잠깐 딴 길로 샜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데 HL만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 120선 돌파가 아직 안 나와서 좀 애매해요. 기관 수급이나 외인 수급도 뭐 나쁘지 않고 특히 기관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에서는 기관 수급보다 저는 외인 수급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를 더 신뢰합니다. HL만도보다는. 그리고 HL만도가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를 이제 모회사로 이제 넘겨버려가지고 어제 기사 떴죠.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좋기는 하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저라면 현대차 그룹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2순위로, 얘네가 1순위로 보고 있고요. 저는 2순위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한국단자나 뭐 HL만도나 이런 쪽을 좀 볼 것 같아요. 한국단자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개별 기업 분석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훑어드리는 개념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단자는 이미 제가 2023년 작년 12월 10일이랑 올해 6월 14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기업 분석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 영상이나 올해 6월 14일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계속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도 계속 이때 소개시켜드린 거거든요. 소개시켜드리고 작살났어요. 욕하신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찍었다, 또 올라가는 척하다 전저점 깨고 더 박살났죠. 근데 이제 올라가긴 할 거니까 계속 여기 저항을 맞고 있어요. 8만원. 그러니까 8만원을 뚫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전에 지금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6만원에서 8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에서는 선침해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8만원 돌파하는 거를 보고 공략을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매출은 뛰기 시작했어요. 영업이익도 사실상 거의 2배 뛰었고요, 작년에. 올해는 거기서 또 뜁니다. 600억에서 1100억으로 뛰었는데 올해 1600억으로 이익이 뛰어요. 내년 내후년 1780억 1900억대로 뜁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400억대에서 700억대, 1300억대, 1300억 후반대, 1400억 후반대.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거. 성장 전망이 어마무시하죠. 부채 비율도 50%대면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5%까지 떨어졌었는데, 고점 찍을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0% 정도 됐었죠. 9.84%. 그리고 순이익률이 7% 정도 됐고, 이게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죠. 7.9, 6.5, 5.5, 4.1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부터 회복했습니다. 8.6, 5.62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회복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고점 찍었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보다 더 높아집니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찍히기 시작해요. 이게 자동차 산업 같은 이런 중후장대 산업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마진율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11%대 이제 마진율이 유지될 걸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률도 8% 후반대,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할 걸로 기대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면서 저렇게 높아진 마진율을 유지해 줄 거라는 거는 이 매물대 저는 분명히 뚫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8만원 뚫기 전에 지금 뭐 7만원 초반, 뭐 6만원 초반 이럴 때 차근차근 담아 나가면은 8만원 뚫고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단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단자도 뭐 기관 수급이 좀 더 치우쳐져 있긴 한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1픽은 최우선 순위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자동차에 있어서, 물론 현대차도 좋은데 현대차는 지금 좀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좀 지표 종목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찍을 거야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역시 저는 현대모비스를 원픽으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나 이제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도 수혜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라는 업황을 볼 거다라고 하면 모비스나 글로비스 보시고, 글로비스는 물류나 해운이 좀 엮인 거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쪽으로. 자, 얘네가 이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단자, 뭐 HL만도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뭐 SL이나 화신, 서현이와 뭐 성화이테, 에코플라스틱, 덕양산업 정말 많습니다. 코리아FT도 있고 좋은 종목은 정말 많고 이런 거 저는 다 간다고 보거든요. 뭐 유니트론트, 유니캐스트.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을 곁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나눠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좋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성화이텍이나 서현이와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은, 덕양산업 이런 애들은 자동차 올라갈 때 대표적으로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또 그런 종목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더 셀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성, 코어를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조미료처럼 곁들이는 게 중요해요. 비중이 그런 쪽에 치우쳐져 버리면 안 됩니다. 화신, 서현이와 뭐 SL, 성화이텍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주에 조금 비중이 더 들어가 있고 그런 애들이 좀 덜 비중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종목이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얼마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은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액을 작게 들어가셔야 돼요.
반면에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이런 우량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갈 만한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야 좀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자동차 산업들, 현대차 그룹 추가로 우리가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뭐 코리아 FT도 저는 너무 좋게 보거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차례 쐈죠. 쐈다가 이제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주려고 하고 있는 자리인데, 코리아 FT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카본 캐니스터인데 이제 나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전기차 조금 캐즘 효과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코리아 FT도 정말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올라가면 얘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굳이 전기차 아니어도 코리아 FT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FT가 경량화에 나서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스포츠카 만들 때도 카본을 소재를 쓰잖아요. 차를 탄성이 있고 단단하면서 무게를 낮춰줄 수 있을 만한 소재.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전기차가 되게 무겁잖아요. 또. 그래서 연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무게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비단 뭐 전기차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자동차가 연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코리아 FT 같은 이런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종목들은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자율주행이든 뭐 어딜 가든 자동차 산업이 뜨면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자동차 부품주로 같이 얘도 좀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FT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2순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1순위와 2순위는 이 종목이 더 좋다 덜 좋다 이게 아니고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현대차 그룹주죠 1순위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업 분석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